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릅나무 2005년에 한번 대발상을 냈어요. 역병 때문에. 그래서 저 전공은 주로 밤, 호두가 주로 노동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호두하고 밤은 약재 등록이 많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두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더댕이병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약이 등록돼 있지 않은데 안 있었습니다. 그럼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저한테 국가에서 왜 안 하느냐. 근데 아다시피 저희가 등록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농협회사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PLS가 적용되고 나서부터 저희 마을에서 1년에 한 50개 이상 실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평판 순두대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사제도 아시죠? 그거 하면서 생활권이 약이 없어서 그거 하면서 일단 임산물 쪽에 그다음에 산채류 쪽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시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병해충 관련해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가장 제주도에 나물의 재성충 문제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소장 좀 많이 썼다가요. 저는 이제 주로 이 병해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병해충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응제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이제 임산물 쪽하고 산철 쪽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주로 내년도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그때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는 어차피 이 분야에 좀 연구했는데 항상 강의하다 보면은 오늘 뭐 많은 분들 많을 때는 한 4,000명, 반 같은 때는 한 4,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번 정도 교육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두릅이 지금 장수보다는 몇 헥타르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원래? 제주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때는. 근데 갑자기 원인 모르게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경주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두릅의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에 이제 민두릅이라고 저희가 가스 없는 두릅을 김수현 박사님 강연 들으셨나요? 예. 김수현 박사님도 저희랑 같이 연구소에 있다가 바다를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쪽 방에서 저희가 가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작업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민두릅이라고 개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가 포지를 만들어 놓고 적응 실험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보고하고 나서 5년 후에 갑자기 죽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원인도 몰랐어요. 심어놓으면 죽고 심어놓으면 죽고 갑자기 확 터지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옆에서 나무를 주고한다면 관심이 있죠. 갔다 오신 분들이 신발 신고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집에 확 터져버려요. 제가 이제 강의 두릅 같은 경우에는 뭐 청운도, 강원도, 경상 지역 많이 많아요. 근데 병해충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김태현 박사님이 강의하실 때 잠깐 뒤에 보면 사진이 있죠. 제가 이제 두릅나무 그 재배기술 그게 병해충 보고 정확히 만들었어요.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까 우리도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LS도 우리나라의 임산물 쪽은 저가 담당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부랴부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가 강의 나오면은 막 뭐라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 이걸 해갖고 여태까지 쉽게 농장 치는데 못 치냐고. 근데 결국은 우리들 집에 재배하는 약품에 농약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임산물들. 포도 같은 것도 엄청 들어오죠. 칠레성 포도, 오렌지, 그다음 키위, 망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PLS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노사는 흘린국일수록 농약을 많습니다. 옛날에 DDT 같은 것도 피부에 많이 쳤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임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농약탐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나비에 검출되는 수통나무 나비. 그럼 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몇 추적해 보니까 아주 할머님이 그 하천 있죠. 거기 나온 수술 가지고 내가 팔았어요. 그게 이게 검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고에서 DDT가 검출됐어요. DDT는 아시죠? 옛날에 머리 뾰족할 때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판매가 없습니다. 중국 보따리를 가져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접촉해 보니까 그분도 주변에서 표가 좋다 해서 표가 제배할 때 썼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잠깐 또 설명해 드리지만은 지금 0.06ppm 여러분들이 옆에 아시는 분이 이게 병이 발생하는데 어떤 약을 치면 좋을까? 그러면 자기가 쓰던 걸 주잖아요. 그분도 처음을 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걸 재배했는데 내가 그러면 농성 그래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재가 검출되면 폐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PLS 제도를 저희가 실행하면서 MRA라고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축제하는 양만큼 저희가 설정하는 비율도 정해줍니다. 먹은 에 대해서는. 근데 솔직히 등록시킬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한국 농장 등록시킬 때 저희가 7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MRA 설정하는데도 거의 3천만 원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양은 0.06ppm 되면 팩인데 저희가 MRA 설정하면 0.5ppm, 0.05ppm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혀 지능이 없어요. 제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약을 치실 때 등록되어 있는 약재를 치시면서 옆에 있는, 요즘 들어오는 것도 많이 치시죠. 크면 농가에서는. 옆에 있는 농가는 근데 원하지 않는 약이 와서 문제가 되면 또 들어 치신 분들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PLS 제도 시행하면서 처음에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등록된 약재는 없죠. 혹은 여태까지 쓰던 약들은 쓸모가 없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병에는 베놈에서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침투 이행성. 약을 치면은 효과가 좋지만은 오래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뒤에 보시면은 2주 간격이나 20일 간격으로 몇 번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 치실한 이유 중에 하나 문구가 지속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을 만약에 베놈이 같은 거 치면은 약을 치시고 나서 2주 동안이 지속기간인 거거든요. 근데 침투 예의성은 잔류가 오래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약 칠 때 뭐로 섞고 치죠? 전자. 아니요. 보통 수화제는 액체는 물로 섞어서 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로 치기 때문에 과일을 저독성이나 취향경 말고 일반적인 농약을 치고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또 씻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농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싼 건 취향경 안 먹고 일반적인 거 사먹어요. 저독성 농약에서.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그거 심의 위원인데 절대로 저독성 외에는 돈을 안 씁니다. 그리고 배우님 같은 약물이나 뭐 이런 걸 주는 것처럼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지속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팔 때 더군다나 두릅 같은 경우는 봄철에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름순 같은 다른 것들 있죠. 여기도 여름순 재배하는 흔적이 정감 같은 거나 좀 있나요? 순천에 아마 가시면은 여기 실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김쌤 박사 할 때 그분 집에서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 집도 거의 한패야 될 습이 했어요. 그래서 풍력이에요. 근데 여름순 따는 데는 슈퍼에도 지금도 따요. 계속 따가지고 보통 이제 그 슈퍼 가면은 뭐 200g씩 푸는데 고급적인 시 가면은 튀김으로 나오고 여름순 따서 먹어요.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봄철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순으로 계속 하는 것들은 약을 쳐야 돼요. 맞죠? 여러분 아마 수학하고 나셔가지고 노병이라든지 거대병 심하죠. 지금 정적으로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약이 없어가지고 뭐 아시는 분이나 강의되는 분들이 엄청 연락이 많이 와서 어떨 때는 이만큼 왔어요. 요금하기. 저 잘못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역병 발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약을 치료지만 떠가지고 붙어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너가 이제 오늘 강의할 때처럼 약을 안 치고 집에한 모습을 강의를 해. 그것뿐만 아니라 정도 그런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은 약을 안 치면은 불안해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겨울철 지나서 봄만 되면은 동수화제 쳐야 되고
지금 약을 안 치면 안 된다고 연락을 오는데요. 병해충은 약을 언제 치시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데 병원 인터넷에 쳐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코로나 컨택병도 제가 이제 신경을 쓰고 뉴스에 보면 포장식이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외에 약재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신경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서울 쪽하고 남부 쪽하고 온도가 한 달 차이 장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월까지 실시로 말씀을 못 드려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계속 야장이나 이런 데 농약 칠 때는 날짜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차이가 한 10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놓으시고, 올해 작년에 보니까 한 이맘때쯤 공대인력 쳤다. 그러면은 초기에 나왔을 때 그때 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면은 벌써 고등학교 발생하고 피가 사람들 치시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비도 초기적으로 빨리 잡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무 불고 초기에 무릎에 나온 불이 봤을 때 그때 딱 시간을 확인이 돼요. 나중에 미국 수면벌레나 가슴 발견 물매충이나 그때가 얘네들이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터진 다음 치시면은 서너 번 쳐도 굉장히 똑바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보다는 이 지역에 재배를 하면 저 자주 가시잖아요, 손에. 그거 보시고 이상하다. 저가 지금 자료에 좀 하나도 보고라는 얘기 중에 하나고 여러분 눈에 익히셔야 돼요. 녹병이 뭐다, 기면오물이 뭐다, 역병은 증상이 뭐다. 눈에 이거 이렇게 이거 이상하다. 그럼 저희한테 뭐 보내드는지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는데 이런 약 쳐야지. 약을 치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볼 때는 한 번만 치시면 돼요. 초기에. 그리고 꼭 약을 안 쳐도 녹병 같은 경우는 노랗게 되겠죠. 이거 줄을 뜯어가지고 먹는 것도 방제예요. 먹적 방제. 그래서 피해 있는 거는 가지가 뜯어가지고 땅에 묻거나 풀어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약을 쳐야지만 안심을 하죠. 최근에 와서 밤나무 표준망제를 산청대하고 의결부적하는 건못 치겠어요. 왜냐면은 피해했을 때는 비효율적 피해. 소음을 치라고 바람이 많이 들어서 다른 장단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연세가 거의 80대니까 감당노가들은 안심 불행하는 거예요. 근데 효과도 많이 못 봅니다, 실은. 초기에 뜨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방지에, 항공 방지하면 지역간이 많아놓죠. 이장님 좋아해 뜨니까거든요.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끓여준 것만은 고맙다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초기에 병충이 발생하면, 지금 이제 미국 수면벌레 활동하죠. 발생하는 유충 많이 돌아다니죠. 그때 여러분 봤을 때 초기에 그럼 날아다닐 때 공개하게 심을까요? 붙어있을 때 유충이 되실까요? 그렇죠. 그때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치시면 얘는 다 죽냐? 안 그렇죠. 왜? 여러분 산에 보면은 동서남향 중에 남향 쪽이 먼저 나오는 땅파이죠. 얘들은 오도 따뜻하다고 한국을 탁 켜놓은 게 아니고요. 북향하고 남향하고 있는 것 중에 거의 한 5, 6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적상온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25도 돼야지만 벌레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나오는데 알 상태에서는 약을 쳐도 효과가 없어요. 포테이레이션 효과가 없고요. 침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성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에피러시드 있죠. 파리나 모기 같은 거 나갈 때 쫙 뿌리면 뚜껑이 감속나요? 금방 안 또 뺑뺑 돋아졌죠. 신경을 마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럼 균은 어떠냐? 균은 약을 초기에 여러분들이 입에 반대로 딱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치시는 게 주변에 있는 후자가 날라와서 입에 있는 입도 호흡을 하죠. 어디서 해요? 입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뜨거운 12주부터 주스가 제일 뜨겁죠. 입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약간 여기 휘어있죠. 호흡량 조절하는 뜨거워서. 근데 새벽에 여러분 새벽 나가보시면 어때? 쫙 펴있죠. 입이 멋지게 펴있는데 뜨거우면 예를 들어 호흡량을 조절해요. 기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약간 입이 말리면서 약간 젖혀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후자가 기공, 호흡을 하는 데 쪽으로 떨어져요. 그럼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균사를 내는 거예요. 요거는 뭐 드시는 버섯 같은 게 다 균이죠. 감자균이고 곰팡이균이 기공을 통해서 쭉 들어서 영양을 빠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파란색에 있는 잎이 갈변을. 그래서 소자가 생기는 녹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뒷면 모모니병 같이 또 포자가 생기는 거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월 동안 병원들이 어디 살죠? 어디 살까요?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어디서 월동하냐면 낙엽된 떨어진 잎, 그 다음에 줄기, 가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보통 생수로 있다가 온도만 딱 어느 정도 측정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발화가 돼서 입에 있는 기공부에서 분사가 퍼지면서 거기서 포자가 형성이 돼요. 포자가 형성되면은 바람 불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벌레들이 날아다니면서 몸에 묻힌 것들이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 말씀드렸죠. 보통 약은 2주일 것 같네 있죠. 오늘 약 쳤어요. 내일 비가 와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이 있어도 좀 편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약을 칠 때 앞에 있죠. 1000배, 500배, 2000배 있죠. 20리터에 20g을 넣으면 1000배예요. 보통. 그러면 비가 와요. 그러면은 2만 배가 될 수도 있고 5만 배가 될 수도 있고 효과가 없죠. 저희가 등록시킬 때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1000배 있으면은 500배하고 2000배를 내요. 500배 하는 이유는 우리가 20g만 넣으시려 해도 어르신들은 더 많이 넣으면 효과가 좋지만 더 많이 넣으시죠. 맞죠? 효과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테스트할 때 500배하고 1000배하고 2000배 갑니다. 500배 하는 이유는 약태필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효과보다 약태필을 받으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끝에서부터 말라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살충제 같이 섞으면 그게 또 효능이 거예요. 왜? 여러분 20리터에 20g이면은 1000배인데 여러분 살충제 20g을 더 넣어요. 그러면은 20리터에 40g 들어가면 5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지켜지다 보니까 잎이 호흡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에는 전착제가 있어요. 그냥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전착제가 뿌리면은 이 기공을 막습니다. 약은 언제 치지 아세요? 언제 치잖아요. 약신 시기가. 확실히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할 때 보통 수면 치료하고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초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죠? 일반적으로 약은 11시 이전에 칩니다. 왜? 아무 때 쓰면 돼요. 낮에 올 때는. 근데 보통 2시부터 12시부터 2시까지는 어때요? 덥죠? 여러분 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량이 많아져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뜨개질이 그러니까 끝에부터 약게 피어나고 그러니까 약 뒤에 보시면은 1100, 70, 1170이 돼요. 저희가 계속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많이 쓰면 여러분 약값 더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칠 거를 약 피가 심할 때 서너 번 쳐버리면은 여러분 인건비 더 들어가죠. 맞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인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한 번 칠 거죠. 수백 번 친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약을 칠 때는 봄철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미국 선녀벌레들이 가슴 나게 넘치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풀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기가 좀 풀려요. 포도 있다가 나중에 없으면은 다른 수송을 당합니다. 두릅에 가을 되면은 미국 선녀벌레 심하죠. 지금 발생하는 면도 많이 퍼졌거든요. 저같이 전국적으로 포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치면은 얘네들 벌레가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겠죠. 나가서. 얘네들 민감해요. 약을 딱 치면은 여러분들이 쫙 치는 순간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또 돌아오죠. 2주 전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몸에 맞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해충 같은 경우는 유충일 때 주로 잡아야 돼요. 붙어있을 때. 날아다닐 때는 솔직히 힘들어요.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풀을 깎아줘야 돼요. 풀. 여러분들 보통 제초제 치시죠? 제초제는 안 치는 게 돼요. 왜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재배의 기본은 토양입니다. 모수예요, 모수. 토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주 양토 그리고 배수가 잘 된 땅은 여러분 뭐 치고도 다 잘 자라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치시는 순간 3년만 딱 치시면은 밑에 지렁이가 없어요. 맞죠? 지렁이 무슨 역할을 하냐? 얘를 돌아가면서 낙엽 친 것들 먹고 유기물 배출합니다. 그게 영양분입니다. 근데 제초제를 치죠. 이건 깔았는데 그 약이 10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두루 같은 거 봄에 따서 그런데 방 같은 경우 3년 딱 쳐가지고 계속 치다 보면은 낙과가 시작됩니다. 날씨 이렇게 갑자기 건조하다든지 비가 많이 오고 툭툭 떨어져요. 그게 약 때문에 지력이 없어요. 토양에서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많다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토양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재배할 때, 재배할 때 오래까지 재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가 두릅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재배할 때 단목적으로 있는 것은 큰 피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배할 때 리스크 있죠. 띄엄띄면서 옛날에는 보통 저가 그 김전 박사도 얘기했지만 30cm로 시작했다가 50cm로 갔다가 요즘은 한 80까지 가요. 왜냐하면은 홍기 때문이었습니다. 밀식대에서 여러분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밀식대는 어떻게 되냐면 밀식대 때 나오는 병이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흰가루병 같은 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 너무 건조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흙 클레이 성분이 없고 진흙 성분이 없고 마사 있고 물 빠지면 좋은데 그러면은 또 다른 토양 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기농기촌 저거 달리다 하거든요. 기농기촌 같으면 이분들은 뭐예요? 전재산, 퇴직금 받아가지고 전재산 투입을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두릅이나 재배해본다고 안 하는데 그 마음, 아버지 있었던 마음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병을 그냥 쏘아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반 이상이 요즘은 받는 경우가 많은데 뭐라 그래 저거? 왜냐면 한번 실패해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아마 재배하시다 아시겠지만은 식재하고 나면은 자라는 분이 15% 죽이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85% 살려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20%에서 30%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한 3년 재배할 때 되면은 50% 나갑니다. 그 50% 날려버리는 거 맞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3일 동안에 20% 이하로 버섯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재배를 할 줄 몰라요. 재배. 시범을 갖다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식재하고 나서 다른 그 밑에 뿌리 흐르지 않도록 꼭 밟아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흔들어져 보면 비 많이 오면 썩습니다. 이거 맞죠? 그런 재배 기술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으면 한 3천만 원만 투자해서 재배하는 것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자신 있다. 그럼 좋은 두릅 나와서 여러분 팔로우하면 안 되죠. 세계에 와서는 유통 이런 것도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 인터넷도 판매를 하는 게 괜찮은데 지금 팔로우가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은 많아요. 왜? 저는 이제 각 전국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많이 아니까 좌파한테 연결해서 물건만 좀 팔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올해 출발할 때 한 3만 원 받았나요? 그당 처음에? 네. 네, 되게 받았죠. 보통 이제 그 지역 간에 조금 단합된 곳은 절대로 안 맞춥니다. 처음에 한 3만 원에다 시작해서 많이 나올 때 한 2만 5천 원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강의하지만 음나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음나무는 또 3만부터 해서 3만 5천까지 올라가죠. 안 낮춰요.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지역 간에. 대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 양이 조금 줄죠. 포장하다 보니까. 옛날에 1kg 팔다가 지금 와서는 뭐 250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해. 저도 이제 뭐 광고도 뭐 많이 유통도 알려드리고 팔로도 이제 알려드렸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초보자들이 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팔로가 없으면 쓰고 좋은 거니까 뚜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반이라든지 조합 이런 걸 지역에서 같이 있으면 유리하게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기농기청하다고 그런 게 제일 문제예요. 뭐 좋다 그러면 다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저한테 이제 경제 수정 많이 물어보는데 상임에서 둘이 잘 나요 지금. 프로가 온난화 지금 났습니다. 캐나다랑 비교해 보면 왜 초기 비용에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내가 해소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뭐 사과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과도 있고 뭐 복숭아, 과일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수는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데는 8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뭐 3년쯤 열린다 해도 그거는 그냥 몇 개 열린 것 뿐이지. 그리고 8년 정도 돼서부터 15년까지가 가장 맛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가수 같은 것들 일반적인 사람은 사과면 사과라고 하는데 저는 가서 물어봐요. 사과 맛있는 데 가서 몇 년 됐습니까? 물어봐요. 왜냐면은 가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년부터 15년까지가 영양부터 쭉 빨아먹습니다. 근데 3년 됐어요. 똑같이 입에 사는데 맛이 없어요. 뭐 사람들은 그러죠. 왜 이게 갑자기 맛이 없지? 없을 밖에 없죠. 비료를 줘도 어릴 때, 신선할 때 젊은 잘 먹죠. 수화도 좋죠. 나무도 마찬가지고 8년에 15년 가장 맛있을 때 영양분이 쭉 빨아들이고 그 영양분이 가수로 가기 때문에 당도가 높습니다. 근데 성분에도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배를 잘해서 해도 뿌리 쪽에서 그만큼 빠르게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할 때 가장 낮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가수든지 어디 가면은 연령을 모르는 수령을 모릅니다. 아 여기 재배하는 게 내년에 해주세요. 물어보고 정말 맞고 제안을 많이 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맛없는 사람 안 되죠. 자, 한번 두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배를 하시는데 비배 관리는 언제 하죠? 오늘 강의 이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농약 치는 하고 비배 관리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비배 관리는 언제 하세요? 자르고 나서 하고 예. 추비 그다음에 뿌를 주면서 비배 관리를 왜 하시죠? 우리 제일 크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램수로 팔잖아요. 무게로 팔잖아요. 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비배 관리를 한 번만 하면 돼요. 지금 일반적인 때 수목이나 이런 데는. 근데 가수 같은 경우는 수확하고 나서 사람이 여성분들이 애를 놓고 나면 영양 필요하죠. 미역국도 먹고 마찬가지로 나무도 먹고 수확을 하고 나면은 내 몸에 있는 것을 열량을 태웠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확하고 나서 비배 관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배 관리하는데 가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 가을에 주시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무 사서 심을 때 언제 심어요? 봄에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심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동해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나무를 심다 보면은 10%든 15%든지 갑자기 추워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보는 거예요. 맞죠? 자, 봄에 심었다. 그러면은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으면은 보상률이 적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데나 심어도 되지만은 누수율, 혈액을 막기 위해서 봄철에 심는 거고, 자, 비배 관리도 가을 춥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물론 가수도 따서 나서 주긴 줘야 되지만은 주면은 비배 관리 주면 어떻게 해요? 영양 빨아들이죠, 얘네들이. 활성화 많죠. 근데 지소질 여러분 쓰는 보통 비료 중에 화학 비료 중에 지소분이 있으면은 웃자라게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지소질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돼요? 얼 수가 있어요. 동해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박 보통 줄 때는 봄에 주는 거예요. 원리는 아니고 그냥 치는 거 아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뭘 진료할 때는. 그리고 작물마다 성분이 다 틀리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출을 안 하다가 정치가 나서 대출 비싼 때는 문제가 돼서 내가 이제 보온하고 경산 지역을 지금 올해 작년부터 계속 돌아다녔어요. 대출만 하고 가서 보면은 노랗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량호소,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게
미령원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하다 보면 입에 갈변되는 게 있죠. 바이러스 유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 결핍일 수도 있고. 미령원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계가 났어요. 그래서 제세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비벼 관리할 때는 저는 여태까지 여러 회 해봤잖아요. 그럼 여러 회 하시다 보면은 제일 좋은 게 탭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했다면은 탭비를 가지고 땅에다 가라앉히 놓고 하면은 3년, 4년 동안은 비벼 관리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방 나오죠. 유방이 좋고 NPK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3년을 하거든요. 거의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할지 모르면은 아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뷔페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먹죠? 배가 부르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30분만 못 사다 보면은 못 먹죠.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무 큰 나무하고 전나무 중에서 숫나무도 뿌리는 많지, 굵은 같은 게 많다면 실은 여러분들이 두릅을 뽑아 보셨을 때 색을 작은 뿌리가 있죠. 그게 많은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영양이나 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기에 좋아요. 큰 나무는 주로 지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린 영양실수록 영양을 빨아들이는 게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은 잔뿌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무들도 부러지는 게 있고 훔쳐는 흙하고 같이 막 자빠지는 거 있죠. 훔칠 때 잔뿌리가 많은 것들은 흙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시험 오면은 회복이 돼. 근데 부러지는 건 죽은 조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배하실 때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비배 관리 이런 것들이 틀려요. 수정마다 비배 관리는 마찬가지고. 근데 비배 관리는 되도록이면은 NPK보다는 유방 개선을 쓰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근데 사실가 올해는 재배할 때는 수확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 수확 안 해보니까 수확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이제 짠을 놓으신다 해도 동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자, 동해 피해가 뭐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재배하실 때 어느 사면에서 동해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잘 아세요. 여러분들 재배할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게 아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북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맞아요. 남양에 있는 나무들이 잘 죽어요. 그렇다고 산에서 동서남북에서 북향이나 그 동양 쪽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쪽을 맞아요. 그래서 남양 쪽에는 되도록이면은 큰 나무를 심어서 찬바람이 올 때, 동해랑에 추울 때 다가는 게 동해는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겨울철에도 나무, 두릅나무에 수액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면 죽은 조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안 흐르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수액이 올라갑니다. 호흡은 어디서 하냐? 호흡을 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뿔에서도 하고요, 죽에서도 합니다. 호흡은 다 해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수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남양 쪽에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니, 왜? 북양은 추우니까 수액이 빨리 내려가 뿌리 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남양 쪽에 있는 거는 수액이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다가 4시, 5시 갑자기 추워져요. 그러면 그게 조직이 터집니다, 안쪽에. 미세하게. 그러면 그게 죽어가면서 나중에 봄철에 말라있는 부분이 목에 피해입니다. 피해가 심한 남양이나 남천 쪽에 피해가 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양에 가셨다고 설명을 하는데 남양 쪽에 물론 이제 가해를 변동을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루스일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양 쪽에는 되도록이면 큰 나무, 약간 반구 그늘지대도 나무 심어서 동해 편에는 찬바람 칠 때 피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아주 좋고요. 보통 이제 저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연구를 병해 쪽을 하기 전에는 차남을 했습니다. 차남 많이 있죠? 앙진, 태평양에다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겨울철에 미세하게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점적 방수가 스프링클러 같이 뿌려버리면 얼어버려요. 급하게 얼려놓으면 일매의 스킨처를 더해요.
일반에서 왜 쓰는 방법을 쓰는데 두릅은 수확하고 나서 보통 한그 가을철에 낙엽이 지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년에 팔려고 모아가지고 창고에 넣었는데 가평하고 이때 할 때 커진 게 균핵병이 들어갔어요. 저온이 나온 것도 균핵병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사진 나올 때 제가 하나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배를 하실 때 재배할 때 아무리 잘해도 많이 죽는 결과죠? 많이 죽어요. 원인은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거의 다 저희한테 전화 오는 거는 우리 집에 갑자기 나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는 경우. 근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이제 나무 같은 거 정관에 심어놓은 것도 있고 집에 분재 같은 거 심어놓은 거 있는데 병해충 피해가 많아요. 아니면 물이나 여름철에 뜨거워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나무 병원을 운영하면서 들어보면은 60%는 병해충이 아니라 비생명적 피해, 건조라든지 간수 부족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간수가 뭐죠? 간수. 근데 간수라는 게 물만 좋은데 간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42.1고 마라톤 뛰다가 딱 들어왔는데 물 먹으면 딱 뺏더래요. 짜증나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로수에 여기 시청이나 구청에서 물 줄로 갈 때 광제차에 끌고 가면서 물을 한번 뿌리고 하죠. 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바로 수분 스트레스. 나무가 목할 때, 여러분 지금 올해는 괜찮은데 4, 5월달에 건조할 때 있죠. 갑자기 온도가 25도 올라오고 건조할 때 물을 주는데 간수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시면 이게 간수입니다. 근데 물 위에만 두면 뜨거울 때는 뿌리까지 넣을 거예요. 30초에 못 가고 거의 용탈되거든요. 뜨거워서. 그건 무슨 말이냐? 비가 1시간에 100mm 왔다. 별 효과 없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토양 보시면 산에도 진흙이 많죠? 비가 오면 다 흘러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뿌리 쫓아 안 갑니다. 한번 파보세요. 10cm밖에 안 갑니다. 천천히. 그래서 쓰는 게 스프링클러하고 점적 관수입니다. 햇방수다 정리해요. 공국이 있죠, 토양에. 하나하나씩 심혈 병면서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고 재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 뿌렸다. 그래서 갑자기 물 뿌렸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니까 햇방수 뿌렸대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나무를. 그래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마포 가서 뛰고 왔는데 물 마셔야 되는데 목마른 물을 딱 빼들어가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바로 수분 스트레스예요. 나무도 스트레스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건조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 자, 저 강의 초대 말씀드렸죠. 나무라는 것이나 여러분들 재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올 때는 뭔가를 배워가야 돼요. 맞죠?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적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약칠 시kim 날짜하고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거 3년만 여러분 갈 수 있죠? 그러면 웬만하면 이 시계표를 보시다가 이게 약을 치워야 되구나. 나가봤는데 병이 걸렸다. 그때 한번 치시면 돈을 아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발생했는데 우리 집에 없다. 분명히 일주일 이내로 옵니다. 왜? 이 지역이 비슷해요. 맞죠? 산 한 2개 넘어갈 정도면 한 2주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비슷합니다. 벌레? 전방을 하나 옵니다. 바람 불면은 2km까지 가는 거예요. 벌레들이. 이번에 불날 때 뭐 한 30km 한다 했죠? 사람들은 안 믿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풍 같은 거 바람 불 때 강남 분달염을 준비하고 큰 벌레가 있어요. 2km 안 합니다. 얘가 무거워서 많이 못 만나요. 보통 가면 500m 가다가 좀 쉬었다 가는데 입을 먹고 쉬었다 갔는데 바람 불면 타고 2km 갑니다. 호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죠? 아주 미세해요. 근데 바람 불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동에서 친다는 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그때 한번 딱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주간 됐죠. 나가는 것들이 바람을 넣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치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감기 관리나 뭐 앞에 주사 먹고 나면은 피부염 같은 것도 회복이 되죠. 재생이 되죠.
나무는 재생이 되는 역할이 아니라 얘네들이 살 수 있게끔 나무 같은 건 3분의 1만 잎이 있어도 살 수가 있거든요. 물감무처럼. 여기 그 가시다 보면은 건나무 많이 했는데 썩어 있고 막 버섯이죠. 부위견. 3분의 1 정도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떡하냐? 내가 살기 위해서 일부의 잎을 끄면 상태가 안 좋다. 너무 뜨겁다. 그러면 갔다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끝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낙엽이 됩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도 더덕이병 걸리면은 가중된 일이 없죠. 근데 그 더덕이병 걸리면은 그 줄기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2, 3년 되면 조직이 죽어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약을 치기 중요하고 발굴된 것을 짜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재배할 때 재배 쪽은 뭐 김재현 박사님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예방 목적으로 병해충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쓰는 걸 보시면은 전장가위 들고 하나가 다 치죠. 맞죠? 제가 처음에 강의 다닐 때는 소독하는 이거하고 들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신발 소독하는 것까지. 이유가 어르신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그냥 들어요. 자, 전장가위 여러분들이 쓰시는 더덕이병에 걸리는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가시 팍 잘라요. 그러면 짜다 보면 마음에 건전하게 나오는데도 눈에 또 게 보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 두나요? 잘라야 돼요. 자, 어떻게 돼요? 포장 없죠? 그래서 자르신 다음에는 방금만 자르신 다음에는 소독을 해요. 소독이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국 가시면은 알코올 팔죠? 네. 예. 알코올 사면은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100%짜리 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0에 30, 알코올 70이고 물 30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집에 다 그거 있잖아요. 컵에 보면 있잖아요. 뭐 200ml 이거 7개 넣고 이거 3개 넣고 70% 알코올 가지고 여러분들 물 주는 스프레이 있죠. 보면은 한 2,000원도 안 들어요. 근데 소독약입니다. 물에 쓰면 100% 쓰면은 색깔 손에 좀 덜 나오고 100% 쓰면 좋은데 뭐야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70% 불이 안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면은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쓴 거 있죠. 그걸 저희는 다 만들었었더니 의사를 섞어가지고 피부 보호제까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르신 다음에 한 번씩 스프레이로 흘러내릴 정도만 하면 70% 알코올만 해도 다 병들이 죽습니다. 곰팡이 같은 거. 바이러스는 보온일 때도 살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작물, 두릅작물 재배하거나 사과 이럴 때는 화상병 때문에 자수는 병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역병은 틀립니다. 역병은 총병이 있고 기준보이가 넓어요. 우리 화상병 심해 다른 거 심어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릅도 마찬가지예요. 두릅 역병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가수 독소 같은 거 심으면 죽어. 왜? 기준보이가 넓어요. 그런데 두릅나무에 있는 녹병균을 여러분들이 다른 나무를 가져와서 사과나무에 녹병균 같이 옮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기술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20개는 병들은 그 나무만 갑니다. 예외인 게 아까 말했던 게 토양병이에요. 역병하고 규행병은 담배, 바보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 등록할 때도 역병이면 역병, 탐정병이 탐정병 따로따로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죠? 사과나무 탐정병하고 호당 탐정병하고 병이 똑같은데 가지 않느냐? 갈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게 등식들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탐정병도 온도, 기후 변화 때문에 옛날 하나가 있던 게 3가지가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3가지가 나타납니다. 탐정병이.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기준 테스트를 시험을 하는데 저희 쪽에는 안 간다는 걸 조사해야 되는데 용기청에서 어느 분이 감염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정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추 탐정병도 문제가 되죠.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과도 탐정병이 문제되죠. 포도도 문제입니다. 포도가 옛날에 50%도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장수점에다 옛날에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85% 이상 수확이 돼요. 왜? 제가 약을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약이 나와 있는 약을
또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양인데 이걸 효과 좋다고 매년 치죠. 안 됩니다. 지금 고추장도 보니까 배수당에는 옥시텐트라 사이클이 하나밖에 등록된 게 없어요. 없었어요. 그게 25년 동안 계속 하나만 썼어요. 최근에서 보건 쪽에 가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항생제 안 드셔도 여러분들 아시는 달걀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서 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일반적 사람이 6단계를 보면 4단계까지 항생제가 달려있어요.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로 한 약에서 3약 이상 치면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할 때 2개 이상을 치면 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농약 써놨는데 3년 동안 그냥 치시다가 남는 거라고 또 치지 마시고 한 2년 정도 개선하시고 남는 3년째 치고 그 다음 그럼 다른 약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도 내성이 생겨요. 최근에 와서는 내성 속도가 빨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높아서 그러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작물뿐만 아니라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효과 좋고 똑같은 거 치잖아요. 그리고 살 때 왕창 사죠. 싸다고 버리는 게 많고 여러분들이 약은 요 성분이 있죠. 뒤에 있습니다. 2년짜리가 3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 치실 때 액제도 있고 수화제도 있죠. 수화제는 물부터 넣고 넣나요? 약을 넣고 물을 넣나요? 자, 기본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농약은 액제가 비쌉니다. 이유가 있어요. 액제는 물에 넣으면 희석이 잘 돼요. 농약 치실 때 전혀 시행이 없어요. 바로 섞어가 바로 뿌리면. 근데 수화제는 물 넣고 붓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고 있는 농약 넣고 물 넣으면 어떻게 튀죠? 그러면 마스크 여러분 잘 끼시나요? 안 끼신 분이 저거 반장을 50개 이상 돼요. 그리고 튀면 안 좋아. 눈 같은 데도 방에 안 되는데. 저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살균제 상추에 섞으면 효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써요. 항해품이에요. 그러면은 결합을 합니다. 효과가 떨어져요. 방감 효과라는 거 봤을 때 전착제 써도 되고 농약 관리 대장에 보면 뒤에 전착제나 몇 가지 외에는 현역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치는데 호두 매하면서 전화가 자주 와요. 근데 환자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치는데 5월 초에 살충제 살균 같이 치는데 아무 생각해도 해충은 그때 나올 데가 없어요. 그거 왜 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차에 마음이 넣는다는 거죠. 돈 많으시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걸 저는 학습한대로 배운대로 교육받은 대로 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 치시면 뭐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해충이 생겨날 때 물을 좀 부드러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약해 피워놓고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강사님한테 치라고 했다. 치다 그래가지고 저 본인이 치라 그랬지 저는 그 치는 거 상식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칠 때는 수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는데 여러분들이 해도 100% 안 먹어요. 제가 이번에 실험하면서 액제 먹었어요. 수화제하고 액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합시계를 압력을 남선을 먹거든요. 대신에 비쌀병에. 근데 중력식으로 달아놓으면은 어느 순간 신경 안 쓰면은 안 내려가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농약청에서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아, 이걸 전착제 이렇게 많이 넣어갖고 옛날부터 틀리더라고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갖고 어떻게 일반 농민들 쓰겠냐.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구나. 이 사람들이 거시에 문제를 놓은 그거는 그냥 팔 같이 넣어서 해줘야지. 그렇게 식으로 팔아먹으면은 100%가 안 먹어요. 온도를 제가 약간 미세한 분 같고 한데도 100%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약속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다 보면은 막 그래도 어느 정도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근데 그거 묻는 데는 좀 진하게 나가서 입에 좀 붙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약이 수화제보다 액제가 있으면 비싸도 액제 치는 게 좋습니다. 액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성분 분석해서 처음에는 끝에하고 거의 비슷한데 수화제는 처음에 흔들을 때는 좀 나오다가 나중에는 더 진해요. 이제 가루가 깔아나는 거죠. 그리고 팩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방지에 차 큰 거 있으면 밑에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하나만 설치해도 못 멀겠다 생각을 했어야 돼요. 계속 돌아가니까. 아니면 노즐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지 마시고 그거 치실 때 살균제 그리고 되도록이면 약 중에 보시고 액제가 있다면 조금 비싸도 액체 치는 게 양은 500ml 들어있다 해서 수화제 250g하고 보면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거는. 공약 성분이 있죠. 이건 500배고 이건 1000배이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 왜 진도 안 나가는데 이 증거는 책에 다 있죠. 한번 보시면 되고 금방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재배하실 때 문제 요 끝나고도 저것도 증인도 받겠지만 현장에서 여러분을 재배하시면서 불필요하게 던져나가는 거든지 그 다음에 제가 잘못된 스킬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강연사는 안 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재배하실 때 약 치는 거나 물 주는 건 상식이고요. 근데 안다고 강사님들 그런 얘기는 빼먹으시더라고요. 근데 관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존중하는 제가 끼면 입만 보고 아까 말했듯이 아무도 말은 못하지만 입이나 이런 데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산에 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뜨거워요. 입이 더 닫히고 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정말 이때가 관심을 시키구나. 여러분이 아시고 물을 줘야 돼요. 자,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괜찮죠? 비가 안 온다. 그럼 여러분들 관수해야 돼요. 자, 안 해도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내년도 수확할 때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나무에 관심을 안 두는데 수확을 많이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 얘네들 그만큼 수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병해충 같은 약을 쳐야 되는 거고요. 비배가 부족하다면 비배가 해야 되는 거고 건조해서 뜨겁다면 간수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병해충 피해로부터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튼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생소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농가에 병균 다 있고요. 요 안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 병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걸리고 어느 정도는 안 걸려요. 맞죠? 자, 옆에 있는 학번 감기인데 옆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걸리나요? 안 걸리죠. 근데 이 방에 1000명이 이렇게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확률이 높겠죠? 자, 에르바틱 하는데 저같이 특수한 사람하고 뾰족한 사람 같이 있으면 누가 공을 더 맞춰야 될까요? 저는 이게 한 번만 흔들면 공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빽빽한 사람은 물려나가. 맞죠? 마찬가지로 나무도 너무 빽빽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띄엄띄엄 공간이 있어야지 풍기도 되고 얘네들이 자라갈 때 옆에 스탠드 안 받아요. 이 말은 엘리베이터에 8명 타는 거하고 3명 타는 거하고 차이점은 8명 타면 빽빽하잖아요. 그러면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자라요? 뿌리가 어디까지 자라죠?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어디까지 자라죠? 이게 수갑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제 밀집 돼 있어요. 이게 겹치죠? 그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죠. 경쟁이는 경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저하고 뾰족한 사람하고 한 번만 들면 저는 공간이 생기는데 밀려날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뿌리가 옆에 있는 걸 이렇게 감싸버려요. 그러면은 이 얕은 건 반대쪽에 힘이 서서히 많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높게 주는 것이 있고요. 수정에서 크겠죠? 직근선이 있고 층호선이 있죠, 반판인 거. 두릅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층호선은 영양 빠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옆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리베 강의할 때 보통 20kg짜리죠? 흩어 뿌리나요? 아니면 땅표 뿌리나요? 그렇죠. 왜 땅파서 뿌리가 없죠? 20kg 가지고 몇 번 정도 주세요? 20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가 있을 거고 이런 데가 있죠. 이제 가지고 틀렸습니다. 경사했을 때는 그런 거 하고 여기다 일반적으로 끄떡 뿌리신다고 그러죠. 위에 뿌리면은 비 오면 어떻게 반이서 여러분 연결됩니다. 어디로? 예천으로, 천으로. 맞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비벼 관리할 때 많이 준다고 본 거 아니겠죠? 100으로는 못 먹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벼 관리할 때 토양을 바로 있는 게 아니라 토양 위에 낙엽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뿌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3cm, 4분을 넣고 비벼가려고 돌리는 거 있어요. 빠르게. 아빠는 하고 가는 게 좋죠. 불안하다. 쉬운데 용타되는 게 많고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 못 드는데 원래 방식대로 할 때는 배, 사과, 호두는 끄떡거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강의했어요. 이유가 용탄약이 너무 많아요. 한 3번 보면은 충분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수감목까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영양분. 잔뿌리가 많이 나오면 이쪽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나무 같은 거 줄 때 이 주변을 줘요. 그러면 당위로 봤을 때 이렇게 줘버리면은 여러분 식사하고 나시면은 TV 보고 있다 보면 눕고 싶죠. 눕고 싶어도 잠이 오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활용을 하는 데를 자, 봄철 수확을 했어요. 봄철을 쳐요. 보면은 여기 있는 뿌리들이 어떤 데 있어요? 영양분 먹으려고 쫙 뻗어가게 세근을, 잔뿌리를. 잔뿌리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죠. 그럼 얘네들 뿌리를 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배 잘 되는 거하고 안 좋은 거 뿌리를 뽑아 오세요. 색은 많고 이런 건 건강합니다. 그리고 연목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 때 크다고 많이 사는데 잘못된 거죠? 딱 가서 연목을 돈 주고 여러분들이 택배나 이런 시스템 안 되고 사야 돼요. 가서 보고 딱 봤을 때 연목이 좋다. 그럼 이제 파보죠. 잔털 많은 거, 잔뿌리 많은 거 이걸 사시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처음에는 큰 게 더 빨리 투자하고 도장된 거 샀는데 호두 같은 게 먹는 거 많았거든요. 남들보다 50cm 더 크니까 좋다고 했는데 처음에 되게 많아요. 지소지 비교적으로 확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아니라 색은 덩굴이 많아요. 자, 이렇게 돼서 보면 얘네들이 이쪽에 있는 것들이 뿌리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때요? 가지고. 그럼 뿌리가 이게 원리예요. 나무들 키울 때 흩어버리면 좋죠. 편하고. 근데 너무 용서야 돼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얘 나무들 여러분들이 20번 주는데 그럼 20kg를 보면은 1kg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못 먹죠. 너무 많아서. 이건 아시겠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토양용 하시지 않으세요. 자, 보시면은 다 나오죠, 학생권. 요즘 뭐 웬만하면은 저기 다 해주죠. 무상으로 한번씩 해주는데 한번 해보세요. LPK는 거의 다 각토와 그 이상이고요. 미량원소는 떨어지는데 여기 석회 부릴 수는 계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미량원소가 요즘 태어나서 좀 부족해서 호두 같은 경우는 석회 볼배를 치는 거예요. 옆면 시비로 빼고 한장팽이라든지 나무 튼튼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작물 쪽에 은나무 이런 데는 석회를 10년 이상 되고 해서 뿌려줍니다. 미량원소거든요. 대신 고용기를 비료라고 했어요. 석회 고용기를 뿌려주면은 색깔이 좀 띄게.
쌩쌩해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오랜 한 10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고형이를 한 번씩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서서히 비 올 때 서서히 스며들어갑니다. 길게는 1년 반 정도 안개가 있어요. 비만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그게 좋고요. 비배 관리를 실은 저는 원할 때 여러분이 힘들지만은 너무 많이 드려요. 너무 많이 해보시다 하면은 저가 권장하는 방법은 우리 바가지 있죠. 바가지 해가지고 끝에 쪽에 이렇게 그러지 가운데는 줄 필요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뻗어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 그 청소기 때문에 끝에 쪽으로 가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뿌리고 가야지. 그럼 비 오면 흡수해야 되지. 여러분 비벼줘가지고 밑에 뿌리까지 가는데 비 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오면은 거의 다 흘러갑니다. 거의 흘러가요. 밑에만 경사지면 밑에만 쌓여 있어요. 밑에만 여러분들 한번 제외하실 때 보면 위에보다 밑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요. 커요. 왜? 비비동 때문에 내려와서 뭉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토양 검사할 때 위 아래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지면 위쪽에는 비가 오면 흘러내리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땅을 파고드는 게 효율성은 좋고 아낄 수 있는데 인건비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할 때 여러분들 보랑으로 파서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김전 박사님이. 일반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할 때는 그냥 위시계로 심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 원래는 죽으면 보식하고 옆에 나서 나중에 터지면은 한 줄 뽑아내고 옆에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산이 이렇게 돼 있죠. 자라는 산에 지금 평창 같은 경우 재배할 때는 일자로 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내려가게끔 보람을 해줘요. 그 사진을 나중에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 왜냐면은 회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심어놨을 때 병이 역병이 발생해요. 못 살립니다. 80% 죽어요. 2주 사이에. 수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두릅 보험하고 저 수확량 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보험 여기 들어있나요? 있죠.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김철 박사하고 했는데 보험 뭐 보조하고 이걸 했고 1년에 하나 내지 2개밖에 못해요. 농가 저희가 조사했고 두릅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쪽으로 대해서 온도 때문에 뭐 되면은 괜찮은데 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병에 치킨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는 보랑하고 이랑하고 이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역병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터집니다. 위에서 비가 오면 밑에 내려가면 쌀쌀이 돼요. 거짓말 아니고 2주 되면요 빨갛게서 없어요. 한두 개 살아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죽어요.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은 개발했지만은 토양약은 실은 여러분이 쳐가지고 경제학과 보기 힘든 겁니다. 제가 실험 솔직히 외국에 있는 아주 많이 크는 작물까지 가져와서 미국 회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1년 후에 철수시켜버렸어요. 저는 이제 FM이거든요. 뭐 봐주고 문제 없어요. 뭐 50%만 있으면 50%는 뭘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죽는데 올해는 50% 살아요. 내년에 다 죽는데 그거는 왜 농민들한테 팔아먹는 애들고 그래서 못 팔게 하고 철수시켰는데 일반적으로 재배할 때 되도록이면은 피해를 잡고 보려면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밀실제가 많은 것 같죠? 밀실제 있으면 점점 연도가 오래될수록 죽어가는 게 나와요. 자, 입에서 하나에서 10개 따는 거하고 한 나무에서 2개 따는 거하고 어떻게 나요? 10개 따려면은 그 나무를 키우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해서 좋고 하면 돈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서 깨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예방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바꿀까요? 못 바꾸죠. 그래서 제가 할 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효과 좋다면 한번 해보세요. 한쪽이라도 분명 효과 있는 거예요. 근데 역병 걸리면은 여기 역병을 발생 안 했나요? 역병 발생하면 나눠서 적은 알았어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정마이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목판 있죠? 목판 가면 쉽게 구하잖아요. 맞죠? 촌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 스펀치 아시죠? 스펀치 그냥 있죠? 그거 네모나게 된 거, 그거 하나 잘라가지고 한 30cm만, 아니, 한 3cm만 되는 걸 사서 그 목판 위에 놓고요. 알코올 아까 말했던 70% 뿌린 다음에 장아 들어갔다 작업하고 나와서 이렇게 졌어요. 외국에는 교수들 다시 저거 출장가를 보면은 강남구 때문에 황폐가 되나? 미국이요? 지금도 유럽에는 잉크 디지즈 그것도 투영 중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지금 그쪽이 잉크병.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지금 저거 완전 방대시험장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거 나올 때 교수들 보면 잘 전부 다 쓰기만 이렇게 알코올 부어서 나오면은 시간 바꿔서도 쏟아갑니다. 근데 농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옆에 발사했다는 우르르 갔다 공부가 나오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맞죠? 전화서 뭐 가면 돼. 그래서 최소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나오실 때는 그 차에 맞고 귀찮으면 농가 그쪽에 작업할 때 조금 넣어두는 창고 같은 데다가 그 목판 하나에다가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개발서 특허내서 파는 것들은 5만 원 정도 하는데 살 필요 없고요. 목판 그냥 이런 거 사셔서 스포치 3cm 정도 해서 놓고 왜 3cm 하면은 그 알코올 투정하고 넣었을 때 이렇게 넣으면은 흙까지 올라온 게 그 장아 있죠. 밑에까지 다 소독이 돼요. 그래서 한 10번만 이렇게 해버리면 흙하고 이제 다 죽습니다. 비행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안 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키셔야 돼요. 역병 가는 건 여러분들 여태까지 3, 4년 고생했던 것들 하수구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만 하고 좀 시도를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정말 말씀드리는 병은 있어요. 주변에 다 있어요. 여기도 뭐 우리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병만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병이 있더라도 자, 기주, 여러분들 나무, 푸른나무, 그 다음에 병원병 있죠. 만약에 이게 여기에 우리가 흔히는 녹병이라든지 병원이 있고 기주, 나무가 있고 환경, 온도가 적절해야지만 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병만 있는데 나무가 건강하다. 병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병이 심하면 우리 집 다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병이 발생할 때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발화하는 온도, 적정 온도가 돼야지만 발화하는 거예요. 이따가 그냥 상태로 해서 죽어야 하면 만약에 이따가 10도로 15도로 해서 계속 쭉 간다. 얘는 발화하지 못해 죽어요. 그러니까 방법률이 있는데 나무를 스트라이크 키우면 이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환경, 우리 컨트롤 안 되잖아요. 맞죠?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병균, 기존에 다 있기 때문에 토양에도 있고 줄기에 있고 낙엽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 튼튼 못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나무를 튼튼하는 거.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품종 많이 쓰셨죠? 목성 많이 쓰셨어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할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사오시면 불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는 사람들이 남부 지역 거 사가지고 쓰면은 동해 피해가 큽니다. 자,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걸 보면은 더위에 약해요. 그래도 여기 한번 공공할 때는 요 지역에 있는 건강을 보고 지고요. 그게 중요하고요. 뭐 좋다니까 전화 들어 막 어디까지 차고를 가고 다녀오면 전 반대하죠. 온도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면부 살 때 이 지역에 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품종 살 때는 정확한 품종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저 생리적으로는 품종에 대해서는 기존 말씀 다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병, 병에 강한 수종 테스트를 다 했어요. 한 50종 했는데 실은 보급할 게 몇 개 안 돼요. 역시 일본 품종이 좀 좋아요. 자오나 정강 이게 좀 있죠. 있긴 있는데 실은 그것도 안 맞아요. 왜안 돼? 순천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병이라고 해서 다 있지만은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가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배할 때 푸른나무 튼튼하게 잘 피우면은 병이 있어서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페이지에 보면 13분이니까 10분만 쉬고